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의 최건입니다. 네, 저희 정식 세션 전에 먼저 오늘 세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션은 이 시스코 ACI 구축 모범 사례라는 토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내용은 이제 주로 ACI의 논리 구성, 그리고 ACI 내에 이제 플러딩 트래픽과 ACI 엔드포인트 테이블 최적화 방안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네, 세션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웹엑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 올리실 때는 All Panelist를 선택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션 마지막에 또 별도의 Q&A 시간에 관련된 질문을 제출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메일 주소는 제가 이제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해당 부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김봉원 프로가 내용 발표를 맡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김정훈 이사와 저도 이제 패널리스트로 함께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김봉훈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김몽문입니다. 지난주 세션에서 어, 최근 프로가 언급했듯이 오늘 내용은 그 ACI 구축과 운용 유스케이스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인 만큼 딥다이브는 아니고 ACI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ACI를 다채 보시는 분이나 혹은 아시아에 대해서 기초 지식부터 리캡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1시간 정도의 이 세션 내용이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CI를 구축하시고 나서 변경을 거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 생소해져서 특히 이 브릿지 도메인의 플러딩 부분이 헷갈리거나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ACI의 기본 구조, ACI 오브젝트 모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브릿지 도메인의 설정, 주로 이 플러딩 트래픽 처리와 엔드포인트 테이블 튜닝에 대해 최적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세 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주로 첫 번째는 이 ACI 오브젝트 모델인데 애플리케이션 정책 모델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플러딩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엔드포인트 테이블 튜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정책 모델이라는 거는 어, 네트워크를 ACI 네트워크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하겠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의도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나를 정리하면 ACI가 자동으로 구축해주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 베이스의 모델을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정책 모델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ACI 오브젝트들이죠. 그래서 먼저 테넌트를 보시면은 테넌트라는 거는 어,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서비스 용도를 담당자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의 테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덕션 테넌트는 여기에 다른 테넌트, 디벨로프먼트 그리고 세일즈 테넌트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이 ACI 테넌트 안에 코먼 테넌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코먼 테넌트라는 거는 공통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테넌트죠. 그래서 BD나 VRF나 이런 것들을 코먼 테넌트에서 설정하면 그거를 이런 유저 테넌트, 프로덕션 테넌트, 세일즈 테넌트 이런 데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NS나 이런 데서 코먼 테넌트를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들어가는 테넌트 중에 또 하나는 인프라 테넌트. 근데 이거는 패브릭 내의 통신을 관리하는 거죠. 패브릭 내에서 어, 터널의 그 배포나 혹은 그 패브릭 디스커버리 그리고 또 그 이미지 관리 그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본 테넌트로 요 매니지먼트 테넌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밴드 그리고 OOB 설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브릭 노드에 대한 이런 설정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APIC에서 하겠지만은 인밴드나 요 OOB로 각 패브릭 노드에 직접 액세스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NDI나 이런 데서도 사용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VRF 이거는 기존의 네트워크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테넌트 내에 분리된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오브젝트는 이 브릿지 도메인이에요. 워낙 이 브릿지 도메인이라는 건 L2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ACI 패브릭 내에 그래서 L2 개념이기 때문에 ACI 패브릭 내에 플러딩 트래픽이나 막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하지만은 이 BD를 보면은 사실 이 서브넷이 있는 BD, 그리고 서브넷이 없는 BD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CI에서는 BD에 서브넷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ACI에서 말하는 이 BD가 워낙 L2 개념이기는 하지만은 IP 서브넷으로 이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동일 시스템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EPG나 컨트랙 같은 아주 중요한 오브젝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정책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즉, 이 ACI 넌룰 구성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테넌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VRF 그리고 BD를 만들어서 이 VRF와 연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죠.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 안에 엔드포인트 그룹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 그룹 그리고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컨트랙이 들어가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BD 안에는 우리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 그룹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엔드포인트 그룹에서 엔드포인트라는 것은 호스트죠. 그래서 피지컬 서버, 뭐 버추얼 서버도 되고 그리고 스토리지 서버도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이 컨트랙인데요. 이거는 룰을 이렇게 지정해서 여러
다른 EPG 사이에서 어떤 통신이 허용되는지를 요 컨트랙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ACL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디폴트로 이 호스트들이 같은 EPG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호스트 사이에서는 동일한 EPG 내에서는 호스트 사이에서 통신이 허락되지만은 EPG와 EPG 사이에서는 디폴트로 통신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랙을 맺어야만 통신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이시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컨트랙에 대해서 좀 더 특징을 두 가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 컨트랙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룰을 정의하고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엔드 포인트 EPG 사이에 길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 패스가 있어야만이 EPG 사이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거는 IP 대역이 없는 ACL이다. 네. 그래서 IP 대역이 없다는 것은 EPG로 대체했다는 거죠. 네. 길 그리고 ACL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그룹 EPG가 네트워크 정책의 설정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한 성격의 워크로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클라이언트 액세스라는 성격의 워크로드들은 다 이 클라이언트 액세스 EPG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호스트들이. 그리고 메일복스라는 성격의 워크로드를 가진 호스트들은 다 이 EPG에 들어가고, 그리고 AD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EPG의 설정 방식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잠시 뒤 설명드리겠지만 애플리케이션 모델, 이 두 가지로 크게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ACI의 오브젝트 트리인데요. 보시면 아래서부터 보시면은 지금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안에 EPG 그리고 컨트랙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엔드 포인트는 지금 EPG에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성격의 워크로드죠. EPG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EPG는 브릿지 도메인과 지금 연동됩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 도메인은 또 VLF에 지금 매핑이 되어서 이 테넌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브젝트로 테넌트가 구성되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ACI 오브젝트를 기존의 네트워크처럼 VLAN 베이스로 그러니까 한 개 VLAN에 한 개 EPG, 한 개 BD 이렇게 1대1로 매핑 시킬 때 우리는 이거를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 네트워크에서 이 ACI로 이관할 때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모델로 ACI 구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애플리케이션 모델로 전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거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이 ACI 패브릭 외부에 두어 가지고 ACI는 단순히 L2로만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관할 때 보면은 퍼밋 all이라는 큰 트랙으로 이 퍼밋 all이라는 큰 트랙 하나로 모든 이 EPG들에게 적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델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EPG를 한 개 도메인에 매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여러 개 도메인을 매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EPG 구분이 이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베이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VLAN 베이스가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베이스로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하나의 BD, 하나의 서브넷 아래에 웹 EPG, 앱 EPG, 그리고 DB EPG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웹 EPG와 앱 EPG 사이에 로드 밸런싱 하는 장비 연동했고요.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방화벽도 지금 이렇게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G와 EPG 사이에는 큰 트랙을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IP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엔드 포인트가 있는 이 EPG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IP를 로케이션에서 분리시켜서 이 엔드 포인트에 대한 컨트롤이 IP 단위가 아닌 EPG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워크로드 단위로 관리를 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쓰지 않으면 네트워크 모델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은 동일한 그 ACI 오브젝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네트워크 모델에서 VLAN EPG BD가 1대1이라고 했지만은 애플리케이션 모델에서도 사실 이 EPG에서는 서로 다른 VLA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믹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거는 여태껏 해왔던 그런 기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LAN이 있고 서브넷이 있고 VRF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기존처럼 VLAN 10번, VLAN 20번을 배포하고 이 네트워크 모델요. 나는 VLAN 10번, VLAN 20번을 배포하고 그리고 VLAN 10번만 allow 그리고 보안은 옛날에 파이어월을 사용할 거야. 이게 네트워크 모델이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 모델처럼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중심이 되어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폴로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깔아져 있는 네트워크가 어쨌든 상관없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주기만 고민하겠어. 그리고 여러 대의 프렌트 앤드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있어가지고 뭐 배포나 보안은 ACI로 할 거야. 이런 형태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I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여러 그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좀 이름 지정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패브릭 작업이 좀 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게 돼요. 처음으로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이름 지정 규칙, 그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밑주 네트워크 관리 담당자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 이름에 사용하는 그 기호는 요 밑줄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dn 이름을 보시면은 uni 슬래시 tn 그리고 하이픈이 있는데요. 요게 마이너스 기호는 그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그 기호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해서 내가 만든 오브젝트는 이렇게 밑줄로 표시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밑줄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성어 중간 대문자라는 거는 리프 201 그리고 밑줄 그리고 스위치 S를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프로파일
그것도 대문자로 쓰면은 좀 더 알기 쉬워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보시면은 이름을 지정할 때요 테넌트는 짧고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프로드, 데브, 세일즈 그런 테넌트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VRF를 보시면은 그 뒤에 밑줄 VRF 뭐 있고 그리고 앞부분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테넌트 이름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이름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 도메인은 밑줄 BD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웹 밑줄 BD 혹은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면은 VLAN 베이스니까 VLAN 101 밑줄 BD 식으로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EPG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이 컨트랙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 컨트랙은 웹 통신에 사용되는 컨트랙이다. 그래서 웹 밑줄 그리고 프로토콜 HTTP에 대해서 허용한다. 그래서 웹 HTTP CT라는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필터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이죠.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간단하게 이 애플리케이션 정책 모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주겠는데요. 좀 기초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은 뭐 기본적인 논리 구성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그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픽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드는 거는 테넌트, VRF, BD, PG 이런 것들인데요. 논리 구성이죠. 그래서 테넌트를 만들 때 보면은 add 테넌트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러면 시스코 프로드라는 테넌트가 생성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 네트워크 쪽으로 지금 그림 그리는 화면으로 와 있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리듯이 먼저 VRF를 만들어줍니다. VRF 그림을 끌고 오면 지금 이름을 넣어주게 되는데 지금 메인 VRF라고 이름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브릿지 도메인을 이렇게 끌고 오면은 지금 연동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얘는 VLAN 100번 BD라는 이름으로 B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전부 디폴트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VRF BD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만들 건데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가지고 네, 만들고요. 그리고 EPG는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EPG VLAN AP라는 프로파일 아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EPG 그림을 여기로 가져와서 EPG 이름도 VLAN 100번 EPG로 하고요. 그리고 브릿지 도메인을 연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BD 지금 보시면 BD가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VLAN 200번 BD 그래서 여기서 VRF를 방금 전에 만든 VRF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EPG를 지금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 생성된 EPG가 어디 있죠? 지금 아직 만들지 않았네. 네. 수분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APG를 또 하나의 APG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큰 트랙을 만드는 것도 역시 여기에서 큰 트랙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프로 큰 트랙에는 프로바이더하고 컨슈머가 있는데요. 프로바이더 EPG에 가져와서 그다음에 컨슈머 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큰 트랙이 바로 맺어집니다. 네. 그래서 스그미 하면은 지금 큰 트랙 만들어졌고요. 이거 큰 트랙을 보시면은 지금 이미 만들어진 큰 트랙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필터를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필터를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ICMP 필터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ICMP IP CMP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그 논리 구성 제일 기본적인 논리 구성이 지금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플러딩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플러딩 최적화에 관한 설정은 다 이 브릿지 도메인 설정으로 컨트롤을 하는데요. 좀 뒤로 가면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개념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먼저 범 트래픽이라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언론 유니캐스트, 그리고 멀티캐스트죠. 그리고 어, 범 트래픽을 처리할 때 이 사용되는 그 패브릭 내에서 사용되는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겠는데요. 이 멀티캐스트 그룹은 브릿지 도메인에 1대1로 할당돼 가지고 이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가 우리가 흔히 그 시스코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BD, GIPO, 브릿지 도메인 그룹 IP 아우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 트래픽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리프 포트가 이 범 트래픽을 받았을 때 로컬로 플러딩 하거나 이렇게 로컬로 플러딩 하고 있죠. 로컬로 플러딩 하거나 혹은 이걸 하지 않고 이 VXRAM 멀티캐스트 프레임으로 이렇게 캡슐해 가지고 터널을 통해서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된 이 리프노드 빠져나가거나 혹은 이 스파인에서 드롭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리프가 범 트래픽을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리프가 이 범 트래픽을 브릿지 도메인 아래에 이렇게 특정 VM으로 포워딩 할 수도 있고 혹은 모든 VM에 플랫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래픽의 핸들링은 범, 범 트래픽의 프레임의 그 타입이나 혹은 그리고 그 브릿지 도메인의 설정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멀티 데스티네이션 플러딩 설정. 그래서 이거 플러드 인 BD 하는 설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VLAN 11번을 타고 지금 EPG 1 그리고 BD 1로 해서 리프 1로 지금 요 멀티 데스티네이션 범 트래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플러드인 BD이기 때문에 BD가 인스톨된 모든 리프 3, 리프 4 모든 데에서 이 트래픽을 플러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LAN에 관계없이 BD 안에서 모두 이 범 트래픽을 플러딩 하게 됩니다. 이게 플러드인 BD.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요 멀티 데스티네이션 플러딩 옵션인데 요거 플러드 인 엔캡슐레이션. 이거는 이 패브릭으로 이 범 트래픽이 들어올 때 VLAN 단위로 플러딩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VLAN 11번을 타고 이렇게 리프 1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리프 3으로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VLAN 11번 EPG, BD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VLAN 내에서만 플러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플러드인 인캡슐레이션이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L2 언론 유니캐스트에 대한 설정인데요. 먼저 이 플러드 상황을 보겠습니다. L2 언론 유니캐스트를 지금 플러드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네트워크처럼 범 트래픽을 이 언론 유니캐스트, L2 언론 유니캐스트를 컨트롤하겠다 하는 설정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 호스트 1에서 호스트 3으로 지금 패킷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유니캐스트라는 거는 이 패브릭에서 지금 호스트 3의 그 맥 주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1에서 호스트 3에 대해서 언론 유니캐스트를 보낸다고 했을 때 패킷이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먼저 이 리프에서 엔드포인트 테이블을 보겠죠. 그리고 이 호스트 3의 맥 주소는 나는 모른다 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L2 언론 유니캐스트 패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L2 언론 유니캐스트 패킷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설정이 지금 플러드죠. 그래서 이렇게 BD 내에서 모두 플러딩하게 됩니다. 로컬에서도 이렇게 한번 플러딩하고 그리고 패브릭의 턴을 통해서 온 다음에 또 이렇게 플러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모델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외부에 있어서 ACI를 단순한 그 L2로 사용할 때, 이관하실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L2 언론 유니캐스트 안에 이 하드웨어 프록시, 이게 자주 사용하는 옵션이 되겠는데요. 이관이 완료되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프록시로 요 L2 언론 유니캐스트의 포워딩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방금과 마찬가지로 이 호스트 1에서 호스트 3로 좀 패킷을 보내고 싶다. 하지만은 패킷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리프가 데스티네이션 이 호스트 3의 맥 정보를 모른다. 했을 때 이 패킷이 스파인 쪽으로 프록시가 됩니다. 스파인 나는 모르니까 스파인에 물어서 스파인이 호스트 3의
맥 주소를 룩업하게 됩니다. 룩업하고 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스파인이 이 호스트 3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포워딩 해주겠죠. 네, 그리고 만약 스파인이 호스트 정보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스파인 쪽에서 드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CI 패브릭에 붙어 있는 이 호스트들은 그 GARP를 날려가지고 자기를 알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일런트 호스트, 내가 GARP를 보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런 L2 언론 유니캐스트에 대해서 만약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ACI가 모른다고 했을 때는 플러딩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프록시로 쓴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 이, 이 호스트를 사이렌트 호스트라고 해도 핑을 치두거나 해도 학습되긴 하겠지만은 만약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플러드의 옵션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내용인데요. ARP 플러딩 옵션. 지금 이 ARP 플러딩 옵션이 지금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ARP 포워딩을 최적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호스트 1번이 호스트 4번하고 호스트 1번이 10.0.0.010에서 10.0.0.102 여기로 지금 패킷을 보내고 싶다 했을 때 호스트 1번에는 이 호스트 4번의 그 맥 주소를 모르니까 맥 주소를 알기 위해서 이 ARP를 보내게 됩니다. ARP 요청을 보내죠. 그래서 호스트 1번이 ARP 요청을 102에 대해서 ARP 요청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보내고 나면은 이 리프 1번에서 일단 이 ARP 리퀘스트를 받고 그리고 이 ARP 패킷 헤더에 있는 이 타깃 IP가 10.0.0.102죠.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패브릭 내의 유니캐스 라우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캐스 라우팅이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리프 1번이 만약 이 102라는 IP가 어느 리프에 붙어 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 리모트 엔드포인트죠. 리모트 엔드포인트를 리프 1번의 엔드포인트 테이블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직접 보내되겠죠. ARP가 이렇게 또 블러딩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리프 1번이 이 호스트 4번 102가 어느 리프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리모트 엔드포인트로 지금 리프 1번에서 지금 학습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정보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스파인한테로 이걸 던져줍니다. 그래서 스파인이 룩업 해가지고 어느 리프에 붙어 있는지 안다고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스파인이
스파이스는 이 쿱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로컬에서 배운 엔드포인트 정보들이 지금 다쿱 데이터베이스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일런트 호스트다. 그래서 내가 GIRP를 보내지 않는다. 혹은 핑도 치지 않아서 지금 이 호스트 4번의 IP를 배우지 못해서 지금 이 스파인 쪽에도 이 L3 IP 정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또 ACI에서는 ARP 글린이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린이라는 거는 이 스파이넷 쿱 데이터베이스에 EIP 정보가 없다. 102 IP 정보가 없다. 하면은 무엇을 트리거하는가 하면은 이 리프 쪽에서 ARP 리퀘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ARP 리퀘스트라는 거는 그 BD의 SVI에서 이 102 unknown IP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리프 BD 서브넷을 우리가 10.0.0.1로 했다고 했을 때 그 BD 서브넷을 1로 했을 때 이 이게 소스죠. 그리고 이게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BDA SVI2 unknown IP의 그 ARP 리퀘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RP 리퀘스트가 이렇게 이쪽으로 BD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역시 이 엔드포인트 정보를 학습하고 통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ARP 글린이라는 거는 사실 요 ARP 플러딩이 비활성화 하든 안 하든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L2 언론 유니캐스트 그 설정과도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일런트 호스트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ACI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리캡한다고 하면은 이 ARP 플러딩을 비활성화했을 때 제일 먼저 유니캐스트 라우팅이 발생하죠. 리프 1쪽에 엔드포인트 테이블을 확인하고 그리고 없으면은 스파인 쪽에 정보를 확인하죠. 굿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확인하고 그래서 유니캐스 라우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ARP 글린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RP 포워딩을 옵션이 있으니까 이 포워딩을 활성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ACI 패브릭이 이 ARP 리퀘스트를 BD 안에서 모두 플러딩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딩하게 되죠. 그래서 ARP 플러딩을 비활성화하면은 ARP 포워딩을 최적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ARP 플러딩이 필요한 경우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그래서 첫 번째, 사일런트 IP가 이동시라고 적은, 요게 좀 더 많이 보는, 적은 경우 중에서도 좀 더 많이 보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스트 1번에서 호스트 2번, 20.20.20으로 지금 ARP 패킷을 보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보내겠죠? 보낸다고 했으면은 지금 호스트 1번 쪽에는 이 호스트 2번 쪽에 그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ARP 캐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2번이 20, 20, 20 그리고 02, 02, 02라는 정보가 있겠죠? 하지만은 ARP 정보를 이렇게 보낼 때
이 IP가 20.20.22 리프 3으로 이동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면은, 이 ARP 플로딩이 만약 비활성화 되었으면은, 지금 사일런트 IP라고 하는 거는 사일런트 호스트이기 때문에 ACI는 이 IP 이동을 모르게 됩니다. ACI가 모른다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이 IP가 이동된 것을 지금 호스트 1번 쪽에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호스트 1번이 가지고 있는 그 ARP 캐시 정보로 계속 요 리프 2번으로 이렇게 ARP 리퀘스트를 계속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날리려면은 이 IP 엔드포인트가 그 에이지 아웃 될 때까지, ACI에서 에이지 아웃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날리게 되죠. 에이지 아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배워가지고 여기에 IP 이동을 탐지해가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거는 좀 적은 드문 경우인데요. GARP로 호스트 ARP 캐시 또는 라우트 ARP 캐시를 업데이트 필요 시, 그리고 특정 설정 시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사일런트가 아닌 경우의 IP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일런트가 아닌 경우라는 거는 이 호스트 2번 쪽에서 내가 이동됐을 때 GARP를 날릴 수 있는 거. 그래서 ACI가 이동이나 이런 걸 탐지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IP 이동이라는 거는 맥 주소가 변경됐을 때 IP가 새로운 맥 주소로 이동되었다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맥 주소를 변경했을 때 만약에 이 디프 포트도 바뀌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호스트 2번이 지금 셔트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트 20번 쪽으로 호스트 3번이 생겨서 IP는 20을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맥 주소는 변했습니다. 030303으로 변했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지금 포트도 변하고 해서 GRIP로 ACI가 이 정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에는 영향이 없죠. 하지만은 특정 설정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 설정시라면 같은 포트, 같은 EPG에서 맥 주소가 변경되면은 ACI는 탐지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버가 있고요. 서버 안에 지금 호스트 2번 있고 예를 들어서 호스트 3번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IP는 다 20지만은 맥 주소는 변경이 되었죠. 131314.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은 호스트 2번이 죽어서 지금 호스트 3번한테로 지금 ARP 리퀘스트를 날려야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 호스트 2번이 죽었다고 하면은 호스트 1번은 자기 그 ARP 캐시에 따라서 계속 이 020202 쪽에 있는 디프 2번 쪽으로 ARP 리퀘스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패킷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ACI가 만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포트, 같은 EPG에서 이렇게 맥 주소가만 변했다고 하면은 지금 ACI는 탐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CI가 이거를 탐지하려면은 GARP 베이스드 디텍션이라는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포트 20번으로 받은 GARP로 이 호스트 1번에 이렇게 와서 호스트 1번의 ARP 캐시를 업데이트해서 이 호스트 3번 쪽으로 같은 IP 다른 넥서스죠. 여기로 패킷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IP 이동 탐지는 GARP Based Detection이라는 옵션 단독으로는 안 되고요. 유니캐스트 라우팅 그리고 ARP 플러딩 나오죠. ARP 플러딩도 활성돼야만 이런 IP 이동을 ACI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엔드포인트 테이블 튜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옵션만 언급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 유니캐스트 라우팅. 이거는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 라우팅을 활성화해야 이 엔드포인트 IP를, L3의 IP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BD의 서브넷이죠. ACI를 L3로 사용할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ACI 패브릭 내에 있을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BD 서브넷 I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D SVI가 생성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엠포스 서브넷 체크라는 옵션인데요. 이거는 EX, FX 이후에 리프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BD 설정이 아니고 글로벌 레벨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패킷 소스 IP를 VRF에 설정된 프리픽스와 비교해서 VRF에 설정되지 않은 IP는 학습하지 않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IP를 학습할 때 이 모든 VRF의 BD 서브넷, 인그레스, 이그레스, BD 서브넷을 확인해 가지고 ACI로 들어온 패킷의 소스 IP가 소스 IP가 브릿지 도메인의 서브넷 범위는 리프가 학습하고 만약 BD 서브넷 범위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IP를 학습하지 않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P 에이징이라는 옵션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글로벌 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IP를 이 트래킹해서 IPv4는 ARP 요청이죠. 그리고 IPv6는 네이버 요청. 이걸 보내가지고 사용되지 않는 IP는 에이지 아웃 시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딩 최적화하고 엔드포인트 테이블 설정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러딩 쪽은 BD 설정이죠. 그래서 BD 쪽에 보시면은 폴리시에서 먼저 그 멀티 데스티네이션 플러딩 여기 플러드 인 BD 내에서 플러딩 하는 거고 요거는 VLAN 내에서 범 트래픽을 플러딩 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L2 언론 유닛 테스트 플러드 이거는 네트워크 모델 혹은 이관시라고 사용하는 옵션이죠. 이거는 모두 L2 언론 유닛 테스트 무조건 플러딩 하겠다 옵션이고 하드웨어 프록시는 내가 스파인 쪽으로 리프 쪽에서 정보가 없으면 스파인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프록시하는 설정이고요. 그리고 ARP 플러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적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주게 됩니다. 네.
플러딩에 관한 설정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글로벌 레벨에서 설정 두 개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은 패브릭 와이드 세팅에서 인포스 서브넷 체크 있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컨트롤 안에는 IP 에이지아라는 설정이 있겠습니다. 다시 장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중점적인 내용을 이렇게 리캡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넌트는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VRF는 테넌트 내에 분리된 라우팅 테이블, 그리고 브릿지 도메인은 IP 서브넷으로 독립 시스템을 구분하고 EPG는 독립 성격의 워크로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BD 설정에서 멀티 데스티네이션 플러딩 옵션, 그리고 L2 언론 유니캐스트 옵션, ARP 플러딩 옵션을 활용하여 범 트래픽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드포인트 테이블을 튜닝할 때 엔포스 서브넷 체크 옵션과 그리고 IP 에이징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웹엑스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질문을 입력하실 동안에 저희 다음 ATX 세션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이제 ACI 모니터링 모범 사례라는 토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시간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1월 24일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겠고 해당 세션도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네,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 메일이 발송이 되는데 저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5점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제가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질문 지금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이 ARP 글린시, ARP 리퀘스트는 인그레스 리프에서 보내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인그레스 리프에서 보낸다기보다는 이게 BD가 그 퍼베이시브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BD가 배포된 모든 리프에서 이 BDSVI to unknown IP의 ARP 리퀘스트를 생성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ARP 플러딩 비활성화 했을 시 이 사일런트 IP가 이동되어서 엔드포인트가 에이지 아웃 될 때까지 이제 통신이 끊긴 다음 자동으로 이제 다시 통신할 수 있게 되나요?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어, AG 아웃 되어가지고 그 리프 그리고 스파인 ACI 쪽에서 이 엔드 포인트 정보가 없어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통신이 되는데 ARP 글린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자동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까지 또 추가로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만약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각나셨다면은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메일 주소로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션은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